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 장전 주요 이슈로 오늘의 이슈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디도스 공격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우크라이나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행 등 금융 시스템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하였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원웨이 하락으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이 갈리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위기는 이제 반군 지역을 경계로 대치 중인 가운데 현재 그 반군 지역 내에서 아주 소규모의 국지전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러시아군이 자신의 영토에 결국에는 침입했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본격적 침투 전에 행하는 사전 단계로서 크림반도 사태 때도 지상군 투입 전에 사이버 공격을 미리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며칠 전에도 이제 감행해서 키예프의 관공서를 마비시킨 사례도 있고요. 그 후에 이 반군 지역에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평화유지 목적으로 진입을 하였죠. 백악관은 이제 노드스트림 2 가스관 파이프라인 운영 주체인 AG라는 기업 임원들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 AG는 가즈프롬의 100% 자회사입니다. 가즈프롬이 러시아의 국영기업이죠. 결국 푸틴의 기업인데 이것을 생각하면 푸틴의 돈줄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2% 정도 반등했지만 현재로서는 횡보 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장이 이제 보합으로 마감하였고 특히 나스닥 시장이 2% 하락하였는데 테슬라가 7% 하락하였고 어제 상승한 반도체 섹터인 AMD가 5% 이상 하락하고 대신에 에너지 섹터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쪽이 에너지 섹터인데요. 엑슨모빌, 쉐브론 등의 에너지 섹터가 주로 상승하였고 테슬라가 7%, 아마존 3%, 애플, 마소가 2% 이상 하락하였으며 엔비디아, AMD가 각각 4%, 5% 이렇게 하락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스닥 지수의 저점을 깨트렸는데요. 물가가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아직 보이지 않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다는 뉴스 보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13% 이상 하락했는데요. 2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과 경제 성장률 둔화의 하나의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각종 지수들을 봤을 때 국채 금리도 어제 상승하였고요. 달러, 금, 은, 천연가스, 유가의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일단 그동안 많이 올랐던 빅테크 위주, 즉 나스닥 빅테크 위주로 하락을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석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 하락폭이 큰 이유가 매수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외의 브라시크선은 여전하고요. 다만 단기 클라이막스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지적인 충돌, 사이버 공격 등이 있지만 여전히 말과 외교적 노력으로 신경전 중이기 때문에 단기 클라이막스 관점 유효하지만 정치인의 생각이 일반인의 생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여전히 글로벌 전쟁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의 국방비 차이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다만 장기전을 통한 다른 때를 기다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증시 비관능 여전히 가득합니다. 외국인의 수급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전쟁 가능성에 따른 조선 기자재 섹터가 급등하였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상방이 제한되고 외국인 수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방도 제한적이다 라는 관점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장은 조울증 환자와 같다는 것은 투자 구루들의 오래된 격언입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호크의 현재 이동 경로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고고도의 정찰기 위성 항공기죠. 우크라이나 항공을 이제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특히 이쪽 지역, 돈바스 지역을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러시아군이 침입할 경우에 우크라이나 및 나토군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포지수는 다소 내려간 상황이고요. 시장이 저점 상태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은 충분히 경계하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동결이 전망 예상되고요. 불과 한 달 전에는 이번 달에는 금리를 인상하고 이주열 총재가 물러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상황이 매우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대만의 차이잉원 국가주석은 전투 준비 태세를 지시하면서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은 중국에도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동시에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속으로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유심히 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주 여전히 예측 불가능이고요. 이슈가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오르겠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리오프닝과 반도체, 조선 원자재, 석유 등 에너지, 그리고 방산, 사료, 비료 등의 식량, 안보, 이 부분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VC라는 골프 관련주가 코스닥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내일의 일정으로는 NS쇼핑이 거래 정지되고 있으며 CMS에도 NS쇼핑도 거래 정지 예정입니다. 드론쇼 코리아가 26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장전 이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